LA 총영사관이 전 세계 재외공간 최초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민원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6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붕괴 원인과 사상자 수를 파악 중입니다. 테네시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6명이 숨졌습니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독감 사망자가 최소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를 방문한 미국인 3명이 로키산 홍반열로 숨져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재외공간 최초로 LA 총영사관을 무인 민원 발급기가 들어섰습니다. 방문 예약이나 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수십여 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공간 이용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던 민원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확인이 끝나자 기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 세계 재외공간 최초로 도입된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선 가족관계 증명서 등 20여 종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청과 행정안전부 등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국에 지문이 등록돼 있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따로 없어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국적 상실이나 병적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 방문 예약이나 직원 대면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민원 대기 시간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런 거 서류들이 한 3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3만 건 중에서 저희가 이 기기로 이제 처리할 거라고 예상되는 게 한 1만 건 정도 되는데요. 무인 민원 발급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A 법무창구로 오셔가지고 기본 증명서 주셔서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여권 만들러 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절차가 이제 생략이 돼서 이제 혼자서 기기로 오셔서 이제 그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좀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나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등은 기존과 같이 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인 민원 발급기를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양한 영사 민원 정보 검색이 가능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역시 처음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한인들의 민원 대기 시간을 더욱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건물이 붕괴하면서 당국이 매몰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브롱크스의 6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붕괴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6층 아파트 건물의 한쪽 모퉁이의 벽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부서진 잔해물들이 길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린 상태였다면서 현재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his incident took place approximately 3:30 p.m. There was a partial collapse of a residential building here in Morris Heights section of the Bronx. Our first responders responded immediately. So we brought out all of the utility companies to shut off power and gas to the building. We have Red Cross that is out here helping us to assist with individuals. NYPD is on the scene, keeping everybody safe, cordoning off the area. 현재 구체적인 붕괴의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상자 수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1927년에 건립됐으며 내부에는 5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와 폭풍이 테네시주를 강타하면서 최소 6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채의 주택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비상관리국은 지난 9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최대 풍속 150마일의 토네이도로 최소 6명이 숨졌고 83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114채의 주택이 파괴됐고 857채가 파손됐다고 밝히면서 차량이 전복되거나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로 테네시주에는 3단계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구조대원들은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lease be aware that there are still a significant risk of debris in unstable structure areas. It is critical that you exercise extreme caution when you navigate through affected areas and avoid entering any buildings or structures that appear to be damaged or unstable. 한편 테네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는 태풍으로 바뀌면서 동북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지니아주에서 메인주까지 이르는 12개 주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시즌 독감 환자는 260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2만 6천 명이 입원하고 지금까지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은 현재 미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남동부와 남중부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전염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은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일리노이주 역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월 2일로 끝나는 일주일 동안 독감과 관련된 소아과 환자의 사망도 4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소아과 독감 환자 사망자 수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CDC는 이에 따라 전국의 6개월 이상 유아와 어린이는 해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멕시코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로키산 홍반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바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소노라와 치와와, 코아우일라 등의 지역을 여행한 미국인들 가운데 로키산 홍반열 감염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로키산 홍반열은 일명 리케차병으로 대부분 진드기에 물리면서 감염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두통, 근육통, 복통, 그리고 발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감염 초기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10살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해당 감염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5배 더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1단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해당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들에게 2주 이내에 로키산 홍반열 감염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2월 사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5명의 로키산 홍반열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들은 발병 2주 이내에 멕시코를 여행했거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QR코드가 개인정보 도난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연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사기범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QR코드에 가짜 코드를 붙이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악성 QR코드를 보내 스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물품 배송이나 비밀번호 변경 요청 등의 시급한 상황을 가정해 별 생각 없이 QR코드를 접속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악성 코드를 클릭하거나 정보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가 도난당할 수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보낸 QR코드나 문서는 스캔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말고 링크도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이버 보안업체 트렐릭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QR코드와 관련해 6만 건 이상의 악성 파일 공유와 사칭 메시지 등 공격 샘플이 파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5톤에 달하는 바위 밑에 깔린 등산객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뇨 카운티 수색 구조대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이뇨 산맥을 하이킹하던 한 남성이 사고로 가파른 언덕 위에 5톤에 달하는 바위 밑에 왼쪽 다리가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9명의 수색대원들은 고립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와 응급 차량을 동원했지만 워낙 지형이 가파른 데다 바위가 무거워 구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7시간이 지난 새벽이 되어서야 등산객을 구조했으며 등산객은 헬기를 타고 프레즈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뇨 산맥은 벨리와 데스밸리 국립공원 사이에 위치한 사막 산맥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별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카 배기구에 감자튀김을 넣고 시동을 거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LA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슈퍼카 람보르기니 배기구에 감자튀김을 넣고 시동을 걸어 감자튀김을 하늘 위로 튀어오르게 하는 쇼를 보인 뒤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LA 지역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배기구에 감자튀김을 넣고 시동을 거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자칫 자동차 시스템 내에 문제를 일으켜 환경 오염과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개된 영상의 슈퍼카는 21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서비스 센터가 신설됐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LA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늘 저소득층을 위한 패밀리 소스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KYCC is very excited to launch Family Source Center. And when we heard about the Family Source Center and its vision, we really felt we wanted to go after this contract. And we did for the past, 16 years, 15 years now? We finally got it. I hope that you see this Family Source Center as your space, as a space you can come to. There are many resources available here, from diapers to food assistance to free tax preparation and college readiness programs. 패밀리 소스 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무료 세금 보고와 구직 활동 상담, 저축 프로그램, 저소득 임대주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LA시 거주자에게만 지원되며 소득과 가족 수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한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유럽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말 연시 연휴로 한인들의 여행 문의가 평소보다 20% 급증했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해돋이 관광을 떠나거나 유럽으로 향하는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로 가는 분들, 그리고 서유럽,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태리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들 오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벨기에를 연결해 파리와 벨기에를 연결하는 그 루트를 새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한편 여행 전문 업체 호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주간까지 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과 덴버 국제공항, LA 국제공항 등의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가자 전쟁 초기였던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의 거점을 공습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에 백린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탄 것은 물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밝혔습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하얀색인 백린을 이용해 다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만든 연막용 무기입니다. 하지만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고 생존하더라도 감염이나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특히 군이나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다 보니 전쟁 범죄 논란도 따라붙습니다. 백린탄 사용을 두고 이스라엘군은 그저 연막을 피우려 사용했을 뿐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סיפור של הזרחן שהופעל בלבנון. אנחנו פועלים בצורה אחת ברורה, באופן חוקי ועל פי הדין הבינלאומי. 연막을 위해서라면 굳이 백린탄을 사용해야만 했는지 논란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확인 결과 이 백린탄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언론인이 두하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미국에서 생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백린탄에 합법적인 용도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두둔했습니다. I do think it's important to remind that phosphorus does have a legitimate military utility in terms of illumination and producing smoke to conceal movements. 민간인 피해와 전쟁 범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내일 긴급 총회를 소집해 휴전을 촉구하기 위한 전 세계의 뜻을 다시 한번 모으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폐로 작업을 하던 직원 얼굴이 방사능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이 원전에서 피폭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윤선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폭 가능성이 있는 20대 남성은 도쿄전력 협력업체 직원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폐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와 우비 등 방호 장비를 착용한 뒤 2호기 원자로 건물 서쪽 실내에서 해체된 원전 펜스 등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남성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작업 뒤 현장을 떠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마스크 등에 묻었던 방사성 물질이 얼굴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방사성 물질이 마스크에 묻었는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오염 확인 뒤 병원에는 가지 않고 발전소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 제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도쿄전력 원전에서 피폭 가능성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쓰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顔を除いた全身に最初汚染がございまして、もう一人の方は下半身と両手の方に最初に汚染がございまして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도쿄전력은 이후 당시 분출됐던 오염수가 100ml가 아니라 수십 배에 달하는 수리터라고 정정해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논의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한국 대표단을 네덜란드 공군이 하늘에서 맞이합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나 네덜란드와 한국의 오래된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멜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습니다. 6.25 때도 네덜란드는 5천 명이 넘는 장병을 선뜻 파병해서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가장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교역액도 독일 다음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이 진행됩니다. 왕실의 공식 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국왕 부부와 점심 식사를 합니다. 가장 공들인 일정인 ASML 본사 방문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 공간인 클린룸에 들어갑니다. ASML에서 최첨단 노광 장비를 구입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동행하는데 이번 기회에 기업, 정부,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협력체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는데 핵심 고리는 결국 반도체입니다.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가치 사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 권고에 호응해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희생 대상으로 지목된 김기현 대표는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하는 모습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지목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장 의원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사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당초 장 의원은 희생을 촉구하는 혁신위의 권고에도 여러 차례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넉 달 앞두고 혁신위가 조기 예산하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결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시선은 당 지도부를 향하게 됐습니다. 어제 혁신위의 마지막 종합보고를 받은 김기현 대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당 내부에선 총선 승리를 위해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고 이에 맞서 일부 초선 의원들은 내부 총질 등 거친 표현으로 김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결정에 따라 김 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일단 오늘로 예정된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외로 보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표가 당을 나가진 않을 거라던 의원들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연일 이재명 체제를 흠집내며 신당 창당 움직임에 속도를 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어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 의원은 신당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안 했지만 이재명 사당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을 근본으로 여기는 전통적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출신의 전직 당대표가 장외 보폭을 키우자 민주당 내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분열을 막고 설득해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너무 나가시는 것 같다는 우려에 여권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 노선이란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소통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손을 내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영국 런던의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매장 보안 요원이 노숙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노숙인의 이불을 발로 차는가 하면 노숙인이 앉은 자리가 더럽다면서 세제로 바닥을 닦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성이 이불을 걷어차더니 세제를 푼 물로 바닥을 닦습니다. 자리에서 쉬던 남성이 항의하지만 오히려 둘 사이엔 언성이 높아집니다. 영국 런던 도심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의 보안 요원이 매장 근처에서 쉬고 있던 노숙인에게 자리를 이동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노숙인이 자신은 맥도날드 앞이 아닌 옆에 있는 은행 앞에서 쉬고 있는 거라면서 자리 이동을 거부하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겁니다. 보안 요원은 세제로 바닥을 닦는 것도 모자라 노숙인에게 더럽고 역겹다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비난이 빗발치자 매장 측은 문제 직원을 해고했고요. 노숙인에게 사과하고 보상까지 약속했습니다.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26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297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불과 1년 만에 117조 원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2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 초 떨어졌던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머스크 재산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 2위는 순자산 230조 원가량을 보유한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차지했는데요. 올 초 자산 규모가 머스크를 앞지르기도 했지만 최근 명품 산업이 둔화하면서 루이비통의 주가가 떨어져 1위 자리를 다시 머스크에게 내주게 됐고요. 3위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근처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고래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자 꼼짝 않던 고래가 물을 뿜어냅니다. 지난 주말 호주 퍼스의 한 해안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1시간가량 한 자리에 머물던 고래는 잠시 자취를 감추더니 다시 해변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냈고요. 호주 당국은 고래가 수심이 얕은 곳까지 올라온 상황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래를 깊은 바다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붉은색 수영복에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을 달립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는 산타들의 마라톤 대회로 올해는 100여 명이 참가했고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3.5km를 달렸는데 참가비는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구비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산 비탈면에 거대한 트리 모형의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높이만 무려 750m라고 합니다. 독일 드레스덴 거리엔 전통 케이크인 슈톨렌이 공개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주로 먹는데 길이만 2.7m, 무게 1.8톤 초대형 크기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요즘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어린이들 사이에 폐렴이 유행하고 인플루엔자까지 확산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은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아과 의사는 20만 6천 명입니다. 중국 전체 의사 420만여 명 가운데 소아과 의사는 5%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요. 중국 소아과 의사의 경우 하루 평균 진료 업무량이 다른 의사의 2배가 넘는 데다 보수는 낮은 편이어서 중국의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 5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된 겁니다. 영화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렸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배우 크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우리나라에선 내년 상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제일 좋은 सक्세스 스토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가 복스웨겐 T1을 사셨는데 차를 리스하자마자 문제를 열심히 자기의 직업가처럼 들어갔어요.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그래갖고 다 2년을 리스차 페이먼트를 하면서 2년 동안에 5번을 간 기록을 맺고 우리가 그거를 갖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분은 3년 리스를 할 때 다 낼 수 있는 금액은 딱 18,000불밖에 안 됩니다. 리스니까 한 달에 500불 내가지고 3년을 해가지고는 18,000불밖에 안 되는데 이분의 지금 소송이 다 끝나서 가지고 가는 금액은 38,000불 좀 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은 차값에 돈 낸 거에 훨씬 더 많이 2배, 3배로 가는 이유는 이분은 차에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딜러십에 간 기록들을 갖고 제일 좋은 결과를 맺은 겁니다. 또 우리 다른 손님은 캐딜렉 세단을 리스를 했는데 리스를 하자마자 차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어간 기록을 똑같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일이 안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분도 리스를 비슷한 금액으로 했는데 가지고 가는 캐시 오퍼가 33,000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캐치하고 나도 좋은 결과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의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들어가는 분과 문제가 있지만 바빠갖고 1년을 넘었다. 15,000마일이 지났다. 2만 마일이 지났다. 22,000마일이 지났다 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차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소비자는 맨 처음에 들어간 금액이 22,000마일에 들어갔어. 이분이 받는 돈에서 15,000불을 디덕션, 뜯겨 먹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500마일, 1000마일에 들어가는 소비자와 끝에 1년 반, 2년, 3년 후에 들어가는 소비자와 똑같은 결과를 맺어도 이 금액에서 마이너스 되는 그 마일리지를 디덕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결심하시고 요번에도 차의 문제를 느끼시면은 곧바로 딜러십, 다른 옆집 아저씨 바리샵에 가면 안 되시고 딜러십으로 꼭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들어셔갖고 거기 증거에 1,000마일밖에 없다, 800마일밖에 없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도 우리 좋은 비법, 시크릿을 같이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함께 부산 깡통시장을 방문했죠. 이날 익살스러운 먹방을 선보인 이 회장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인데요. 이 회장이 다녀간 곳에선 이에 뒤질세라 이 회장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주세요. 예. 이재용 회장이 한 가게에서 어묵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높은 관심이 쏠리자 업체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이 회장이 방문한 가게의 온라인 매장에선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이라는 문구를 메인에 내세웠고요. 이재용 세트도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이 회장이 먹은 어묵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평소보다 매출이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사진 한 장에 10억 원어치 홍보 효과를 본다, 움직이는 광고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 이 회장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의 잘생기셨다는 말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쉿하는 동작을 취한 사진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다양한 패러디를 낳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판 남녀가 결혼에 골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사진 속 청첩장에는 밥솥 팔다가 만나 이제 그 밥솥으로 한솥밥 먹게 됐다고 적혀 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전 제 밥솥 사간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란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첫 만남 당시엔 코로나로 마스크를 쓴 채 거래만 서둘러 하고 헤어졌지만 고양이가 이 둘을 다시 만나게 했다는데요. 신랑이 친구 가게에서 산 고양이 간식을 주변에 선물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찰나 중고거래 당시 밥솥 사진에 함께 찍혔던 고양이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만나야 할 운명은 반드시 만나는 것 같다.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감탄했고요. 밥솥 파시는 분 없나요? 우리 마누라는 밥솥보다 저를 내놓을 것 같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이죠. 드라마를 본떠 만든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최후의 1인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선발된 참가자 456명 중에서 우승 상금 456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50대 중년의 베트남계 여성이었는데요. 나이가 많은 참가자 중 한 명인 마이웰라는 베트남 난민 출신의 미혼모로 미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했고요. 아시아계 여성 난민으로 왕따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군 생활을 버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287번 참가 번호를 달고 드라마 속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같은 우리나라 고유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드라마처럼 본인 역시 생존을 위해 동맹을 맺었던 참가자를 배신했던 순간이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승 상금은 자신을 위해 쓰는 거 이외에 동물 보호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우승자의 삶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다, 우승할 만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버스 2대가 나란히 달리고 있죠. 빨간색 버스가 녹색 버스를 가로막으며 고개 운전을 벌이는데요. 지난주 베트남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들의 아슬아슬한 주행이 목격됐습니다. 빨간색 버스가 녹색 버스를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녹색 버스는 결국 가드레일에 충돌하고 마는데요. 주행 중 시비가 붙은 두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이 차량 2대를 압수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누리꾼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운전자는 면허를 박탈시켜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